이게 내가 30년 모아서 돌아올 집이라니. 짐 2개만 달랑 들고 반지하 계단을 내려서는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천장엔 윗집 발소리가 둔탁하게 울리며 형광등은 깜빡거리더니 꺼지고 70 넘은 몸으로 LA에서 서울까지 13시간을 날아왔건만 아들이 데려다 준 곳은 햇빛 한 주 만드는 이 지하방. 어머니, 제 아파트 좁아서요. 준호가 멋쩍게 웃으며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시계 보더니 급한 듯 돌아서는데 일단 여기 계시다가 어머니 집 나오면 바로 모시겠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 혼자 남은 방 안, 순덕은 캐리어 위에 털썩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며 사흘 전 LA 공항. 손주 지민이가 순덕의 목을 껴안고 울먹이며 할머니 한국 가서 큰 집 사면 우리도 놀러 갈게요 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데 둘째 딸 미선이가 엄마 오빠 말만 믿지 마시고 집 계약할 땐 꼭 변호사 통하세요 하며 걱정하던 얼굴도 그때는 웃으며 손 흔들었지. 너희 오빠가 얼마나 착한데. 걱정 마라. 3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하며 키운 아들. 이제는 대기업 부장까지 된 준호가 어미를 속일 리 없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반지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 구두 소리, 운동화 소리, 하이힐 소리. 모두 어딘가로 바삐 가고 순덕만 이 좁은 방 안에 멈춰서서 벽에 붙은 곰팡이를 손으로 문지르며 옷에 배어드는 냄새를 맡으며 입술을 깨물고 이튿날 아침 순덕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들여다보며 8억 2천만 원. LA 한인타운에서 30년간 미스터리 분식을 경영하며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말고 떡볶이 볶고 순대 삶으며 모은 돈. 손님 없는 오후엔 설거지하다 허리 펴면 통증이 왔지만 고국에 돌아가면 강남 아파트 사서 손주들이랑 살 거야 하는 꿈 하나로 버텼는데 이제 그 돈으로 집을 사야 할 시간. 순덕은 통장을 품에 안고 은행 찾아가려 신발 신는데 준호에게서 전화가 오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은행 좀 가려고. 아, 요즘 보이스피싱 많아서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만 주세요. 순덕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멈칫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지나가는 발목들을 바라보며 그래, 그럼 내가. 준호가 저녁에 찾아와 통장과 도장을 받아가며 어머니 편히 쉬세요 하고 나가는데 문 닫히는 소리 듣고 나서 순덕은 혼자 중얼거리며 30년 만에 만난 아들이 왜 이렇게 바쁜 걸까? 테이블 위에 놓인 미국 친구들과 찍은 사진. 다들 순덕이 너 서울 가면 아파트 사진 보내줘 하던 목소리들. 순덕은 사진을 뒤집어 놓고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앉아서 방 한구석에 쌓인 짐 2개를 바라보며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는 걸 느끼고는 오늘도 60대 이상 어르신 여러분께 마음에 울림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혹은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이 흐르고 순덕은 매일 새벽 5시면 천장에서 울리는 둥둥거리는 발소리에 잠이 깨고 아침 먹으려 냉장고 여니 곰팡이 핀 두부 한 모, 시든 배추 몇 입. LA에선 그래도 냉장고 가득 채워놓고 살았는데
여긴 편의점도 멀고 길도 낯설고 빨래를 하려 해도 반지하. 창문으론 햇빛이 안 들어. 빨래가 사흘째 눅눅하게 널려 있고 벽에서는 물이 스며 나와. 이불 끝자락이 축축하며 매일 밤 미국 친구 영숙이에게서 영상 통화가 오면 순덕은 억지 미소 지으며 언니 집은 샀어? 손주들이랑 사진 보내봐. 아, 아직 고르는 중이야. 강남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 거짓말. 통화 끊고 나면 혼자 방 안에 앉아 한숨만 쉬고 일주일째 되던 날 순덕은 준호에게 전화하며 준호야, 엄마 집 좀 같이 보러 다니자. 아,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제 선배 중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맡기면 좋은 매물 알아봐 주신대요. 선배, 그 사람 믿을 만해? 당연하죠. 제 대학 선배인데 부동산 20년 하신 분이에요. 어머니, 요즘 집 사기 힘들어서 전문가 도움 없으면 안 돼요. 순덕은 핸드폰 붙잡고 말없이 있다가 그래, 알았다. 통화 끊고 나서 창밖으로 보이는 발목들 바라보며 혼잣말. LA에선 내가 모든 걸 혼자 결정했는데 여긴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날 밤 새벽 2시 옆방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순덕은 잠결에 일어나 귀 기울이는데 남자 목소리로 할머니, 죄송해요. 하며 우는 소리. 순덕은 슬리퍼 신고 복도로 나가 옆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거기 괜찮으세요? 문이 열리고 28쯤 돼 보이는 청년이 눈 빨개진 채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시끄러웠죠. 강민수,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며 3년째 이 반지하에 산다는 청년. 순덕은 민수의 눈가를 보며 30년 전 미국 갈 때 두고 온 자기 아들 생각이 나서 밥은 먹었어? 내가 미역국 끓였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들어와. 좁은 부엌 테이블 하나 사이에 둘이 마주 앉아 미역국 떠먹으며 민수가 조심스럽게 할머니는 어떻게 여기 사시게 됐어요? 미국에서 30년 살다가 왔지. 아들이 여기 임시로 있으래서. 아드님이 효자시네요. 순덕은 국그릇 들고 말없이 국물 마시다가 민수 얼굴 보며 넌 왜 울었어? 민수는 숟가락 놓고 고개 숙이며 할머니 요양원비가 밀렸어요.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요양원? 네. 4년 전에 치매 오셔서 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뵈러 가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민수는 눈물 닦으며 억지 웃음 짓고 순덕은 그 모습 보며 가슴 한쪽이 저려오는 걸 느끼고 내 할머니, 넌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저도 알아요. 근데 저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순덕은 민수 손등을 툭 치며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할머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효자야. 그날 밤 순덕은 방에 돌아와 누우며 나는 아들한테 어떤 의미일까? 사흘 후 준호가 한 남자를 데리고 방문하며 어머니, 제 선배 최민기 사장님이에요. 부동산 전문가시죠. 최 사장. 50 후반 말끔한 정장 차림에 얇은 금태 안경 쓴 남자가 명함 내밀며 환하게 웃고 어르신 반갑습니다. 준호 이 친구가 어머님 얘기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고생 많으셨죠? 순덕은 명함 받아들며 어색하게 웃고
최 사장은 의자에 앉아 서류 가방 열며 어머님, 요즘 강남 아파트 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제가 딱 좋은 매물 하나 알아냈어요. 어디요? 강남 대치동 재건축 분양권입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2년 후 입주인데 시세보다 2억 싸요. 준호가 옆에서 거들며 어머니, 이런 매물 놓치면 평생 후회하세요. 사장님이 특별히 알아봐 주신 거예요. 순덕은 서류 들여다보는데 한글은 읽히지만 의미가 잘 안 들어오고 재건축? 그게 뭔데? 최 사장은 친절하게 웃으며 낡은 아파트 헐고 새로 짓는 거예요. 지금 계약하시면 나중에 새 아파트 받으시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입주는 못하는 거네요? 2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전세 얻어드릴게요. 순덕은 최 사장과 준호 번갈아 보며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고 내재적 훅 마이너스 계약 압박. 최 사장이 서류 펼쳐 놓으며 어머님, 이 분양권 오늘 안에 결정 안 하시면 다른 분한테 넘어갑니다. 지금 대기자가 3명이에요. 준호도 거들며 어머니, 이런 기회 또 없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순덕은 서류 보며 손이 떨리고 얼마예요? 6억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2억 받으시면 총 8억이면 돼요. 대출? 네, 요즘 다들 대출 받아서 집 사요. 어머님 미국 연금 있으시니까 대출 쉽게 나옵니다. 순덕은 펜을 쥐고 계약서 보며 준호가 순덕 어깨에 손 올리며 어머니, 저 믿으시죠? 순덕은 아들 얼굴 올려다보고 30년 동안 송금하며 키운 아들. 그래. 펜 끝이 계약서에 닿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민수 목소리. 할머니, 저라면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순덕은 펜 놓고 일어서며 아, 잠깐만요. 옆집 애가. 최 사장 얼굴이 순간 굳고 민수와 라면 먹으며 순덕은 조심스럽게 민수야, 너 부동산 아니? 조금요. 공무원 시험에 부동산 과목이 있어서. 재건축 분양권이 뭐야? 민수는 라면 후루룩 먹다가 고개 들며 재건축 분양권이요? 그거 지금 사시려고요? 아들이랑 아들 선배가 좋은 거 있다고. 민수 표정이 굳으며 할머니, 그거 요즘 사기 많이 쳐요. 계약하기 전에 꼭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야 해요. 등기부등본? 네, 그 땅이 진짜 재건축 구역인지, 진짜 분양권이 맞는지 확인하는 서류요. 인터넷으로 쉽게 떼볼 수 있어요. 순덕은 라면 국물 마시며 인터넷? 아, 할머니 스마트폰 있으세요? 순덕은 가방에서 미국에서 쓰던 낡은 폴더폰 꺼내며 민수는 그걸 보고 피식 웃다가 자기 스마트폰 꺼내며 할머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 이거 하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튿날 오후 민수는 순덕 방에 와서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치며 여기 누르면 인터넷 들어가고요. 여기서 대한민국 부동산 검색하시면 순덕은 돋보기 쓰고 화면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는데 제대로 안 되고 어휴, 이게 왜 이래. 천천히 하세요. 손가락 끝으로 살짝만 터치하시면 돼요. 1시간쯤 지나서 순덕은 겨우 검색창에 대치동 재건축 쳐넣는데 성공하고 화면에 뜨는 뉴스 기사들. 대치동 재건축 사기 주의보. 가짜 분양권에 속아 전 재산 잃은 70대.
순덕은 기사 읽으며 손이 차갑게 식고 민수가 옆에서 할머니, 계약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 오고 어머니, 오늘 계약 안 하시면 그 분양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대요. 최 사장님이 오늘까지만 기다려준다고. 순덕은 핸드폰 붙잡고 망설이며 준호야, 엄마가 좀 더 알아보고 싶어. 뭘 더 알아봐요? 제가 다 확인했는데. 어머니, 저 안 믿으세요? 준호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이고 순덕은 가슴이 철렁하며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30년 동안 멀리 떨어져 살았어도 저 어머니 아들이에요. 제가 어머니 속이겠어요? 순덕은 말문이 막히고 준호가 한숨 쉬며 어머니가 저 안 믿으시면 할 수 없죠. 그럼 그 분양권 포기하세요. 저는 어머니 위해서 한 건데. 아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그럼 내일 최 사장님이랑 계약하러 오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통화 끊고 순덕은 핸드폰 내려놓으며 민수가 가르쳐준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아들의 저 안 믿으세요? 하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고 밤 10시 민수가 순덕 방문 두드리며 할머니, 계약서 가져오셨어요? 아직? 할머니,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이거 사기일 수도 있어요. 순덕은 민수 얼굴 보며 민수야, 근데 그게 내 아들이야. 아드님이라도 확인은 하셔야죠. 요즘 가족 간 사기도 많아요. 순덕은 고개 저으며 아니야. 우리 준호는 그럴 애가 아니야. 내가 30년 동안 키웠는데. 민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순덕 보다가 조심스럽게 할머니, 혹시 아드님한테 통장이랑 도장 맡기셨어요? 그럼 빨리 돌려받으세요. 지금 당장. 순덕은 민수 말이 귓전을 맴도는데 믿고 싶지 않은 마음과 의심이 교차하며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차 몰고 와서 순덕 태우며 어머니, 최 사장님 사무실 갈 거예요. 차 안에서 준호가 운전하며 어머니, 옆집 그 청년이랑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던데. 민수? 착한 애야. 어머니, 조심하세요. 요즘 젊은 애들이 노인 돈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 많아요. 순덕은 창밖 보며 아니야, 그 애는 그런 애 아니야. 어머니가 뭘 아세요? 제가 보기엔 수상해요. 어머니 반지하 사시는 거 알면 돈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준호 말에 순덕은 가슴이 답답해지며 그런가. 준호는 백미러로 순덕 얼굴 확인하며 속으로 씩 웃고 최 사장 사무실. 최 사장이 계약서 펼쳐놓으며 어머님, 오늘 계약하시면 제가 특별히 수수료 깎아드릴게요. 순덕은 계약서 들여다보는데 한글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고 등기부등본 좀 볼 수 있을까요? 최 사장 얼굴이 순간 굳으며 네, 등기부등본은 왜요? 확인 좀 하려고요. 준호가 끼어들며 어머니, 최 사장님 선배인데 무슨 확인을 해요? 실례잖아요. 최 사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근데 어머님, 등기부등본은 계약 후에 드릴게요. 지금은 준비가 안 돼서. 순덕은 펜 쥐고 계약서 위에 손 올리는데 머릿속에서 민수 목소리. 할머니,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준호 목소리. 어머니, 저 안 믿으세요?
두 목소리가 부딪히며 순덕은 펜 쥔 손이 떨리고 최 사장이 커피 따르며 어머님, 이 분양권 정말 좋은 겁니다. 제 와이프도 여기 샀어요. 그 말에 순덕은 고개 들며 사장님 부인도요? 네, 작년에 계약했죠. 순덕은 그 말 듣고 조금 안심하며 펜을 계약서에 대려는데 준호 핸드폰이 울리고 준호가 자리 뜨며 어머니, 잠깐 전화 좀 받을게요. 준호 나간 사이 최 사장은 순덕에게 착언하며 어머님 편하게 생각하세요. 저도 준호 선배니까 준호 어머니 속일 리 없잖아요. 순덕은 차 마시며 고개 끄덕이는데 최 사장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오고 사진 속엔 최 사장 혼자. 부인 사진은 없으세요? 최 사장 얼굴이 순간 굳으며 아, 그건 이혼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순덕은 그 말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쳐가며 부인이 작년에 분양권 샀다면서 이혼? 준호가 들어오며 어머니 서명하세요. 늦었어요. 최 사장이 펜 내밀고 순덕은 펜 쥐고 계약서 보며 30년 모은 돈 8억. LA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말고 손님 없는 오후엔 설거지하며 허리 아파도 참고 크리스마스에도 추수감사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며 모은 돈. 손주들과 함께 살 강남 아파트. 그 꿈이 이 계약서 한 장에 달려 있고 순덕은 펜을 종이에 대는데 갑자기 LA 공항에서 둘째 딸 미선이 하던 말이 생각나며 엄마, 오빠 말만 믿지 마시고 집 계약할 땐 꼭 변호사 통하세요. 순덕은 펜 멈추며 우리 딸한테 한번 물어보고 준호 얼굴이 확 굳으며 어머니. 순덕은 사무실 나와 복도에서 딸 미선에게 전화하며 손 떨리는 걸 억지로 참고 미선아, 엄마야. 엄마, 집 계약했어요? 아직? 근데 재건축 분양권이라는 게 괜찮은 거니? 미선 목소리가 급해지며 엄마, 그거 사기 많아요.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잘 모르겠어. 오빠가 괜찮다는데. 오빠 말만 믿지 말라니까요. 엄마, 지금 당장 계약하지 마세요. 내가 한국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순덕은 복도 창문 너머로 준호와 최 사장이 뭔가 얘기하는 모습 보며 그래, 알았어. 통화 끊으려는데 미선이 엄마, 통장이랑 도장 오빠한테 안 맡기셨죠? 뭐? 엄마, 빨리 돌려받으세요. 미선 목소리에 공포가 섞이고 순덕은 핸드폰 쥔 손에 힘 들어가며 사무실로 돌아오니 준호가 의자에 앉아 팔짱 끼고 어머니, 미선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재건축 분양권 괜찮냐고. 미선이가 뭐래요? 조심하래. 준호는 한숨 쉬며 일어서더니 순덕 앞에 서서 어머니, 미선이는 미국 살잖아요. 한국 부동산 시장 뭘 알아요? 그래도 어머니, 제가 여기서 30년 살았어요. 저 믿으세요. 미선이 믿으세요? 준호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며 순덕은 아들 얼굴 올려다보는데 낯설게 느껴지고 준호가 한 발 더 다가서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빚이 6억 있어요. 뭐? 집 대출이요. 어머니 귀국하신다고 해서 큰 집으로 이사했거든요. 근데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서 어머니, 저 도와주셔야 해요. 순덕은 입술 떨며
그럼 이 분양권은 진짜예요. 근데 제 명의로 계약하면 제 빚 때문에 압류당할 수 있어서 어머니 명의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집 나오면 어머니 드릴게요. 최 사장이 끼어들며 어머님,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세금 문제도 있고. 순덕은 두 남자 사이에 서서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준호가 순덕 손잡으며 어머니 제발이요. 저 안 도와주시면 저 집 없어져요. 제 가족들 길바닥에 나앉아요. 준호 눈에 눈물이 맺히며 순덕은 그 모습 보며 가슴이 무너지고 30년 전 7살짜리 준호 두고 미국 갈 때 엄마 가지마 울면서 매달리던 아들. 그때 못 안아줬던 미안함이 30년 동안 가슴에 박혀있던 죄책감이. 알았어. 순덕은 펜 들어 계약서에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준호는 계약서 받아들며 안도의 한숨 쉬고 최 사장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어머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고 순덕은 미선이 보내준 변호사 친구 통해 등기부등본 떼어보며 서류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해당 주소에 재건축 계획 없음, 분양권 존재하지 않음. 순덕은 서류 쥐고 주저앉으며 민수가 달려와 순덕 부축하며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야 이게 무슨. 민수는 서류 보며 얼굴 굽고 할머니 이거 사기예요. 당장 경찰 신고해야 해요. 순덕은 눈물 흘리며 내 돈 30년 모은 돈.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하며 준호야 어머니 왜요? 이 분양권 가짜라는데. 준호 목소리가 식으며 누가 그래요? 변호사가 등기부등본 확인했는데. 아 어머니 또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옆집 그 청년이에요? 아니야 변호사가. 어머니 저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준호야. 통화 끊기고 순덕은 핸드폰 붙잡고 온몸이 떨리며 순덕은 민수와 함께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하려는데 창구 직원이 통장 보더니 어머님 이 통장 잔액이 0원인데요. 뭐? 2주 전에 8억 2천만 원 전액 출금되셨네요. 순덕은 눈앞이 깜깜해지며 누가? 예금주 본인 명의로 출금됐습니다. 도장 찍혀 있고요.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민수가 부축하는데 순덕 입에서 신음만 새어나오고 그날 밤 순덕은 준호 아파트 찾아가 초인종 누르며 문 열리고 준호가 귀찮다는 듯 어머니 왜 왔어요? 내 돈 어디 갔어? 준호는 문 열어주지도 않고 문틈 사이로 어머니 돈으로 제 빚 갚았어요. 순덕은 그 말에 온몸이 떨리며 뭐? 어머니 30년 동안 저 키우느라 얼마나 썼는데요. 그거 돌려받은 거예요. 준호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하고 순덕은 문 붙잡으며 준호야 그건 엄마가 손주들이랑 살려고 모은 돈이야. 너 주려고 모은 돈 아니야. 손주들, 어머니 손주들 미국 있잖아요. 여기서 뭘 같이 살아요? 그래도 준호는 문 닫으려 하며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 해요. 30년 동안 어머니 그늘에서 살았어요. 순덕은 문 붙잡으며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미국 가서 미안했어. 근데 준호가 순덕 손 뿌리치며 됐어요.
이제 어머니 혼자 사세요. 문이 쾅 닫히고 순덕은 복도에 주저앉아 울음 터뜨리며 택시 타고 반지하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 아파트들, 환하게 불 켜진 창문들. 순덕은 그걸 보며 눈물 흘리고 LA에서 30년 동안 꿈꿨던 풍경, 손주들과 함께 저런 아파트에서 거실에 앉아 차 마시며 할머니 오늘 뭐 해줄까? 물어보는 상상. 이제 그 꿈은 산산조각 나고 순덕에게 남은 건 반지하 방 하나.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순덕 보며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거짓말. 반지하 방 들어서니 어둡고 차갑고 곰팡이 냄새. 순덕은 불도 켜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30년. LA 새벽 4시 알람 울리면 일어나 가게 가서 불 켜고 쌀 씻고 김밥 말고 손님들 사장님 김밥 한 줄 떡볶이 포장하면 웃으며 네 금방이요 하고 점심시간 지나면 허리 펴며 아이고 하면서도 고국 돌아가면 좋겠지 하며 버텼는데 크리스마스에도 추수감사절에도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준호 대학 보내야지 미선이 결혼시켜야지 손주들 용돈 줘야지 하며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렇게 모은 돈이 8억이 아들 손에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순덕은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며 주먹으로 바닥치며 왜? 새벽 2시 민수가 순덕 방문 두드리며 할머니 저예요. 대답 없고 민수는 문 열고 들어가니 순덕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할머니 민수가 순덕 부축해 일으키며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순덕은 눈 뜨며 초점 없는 눈으로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잘못 없어요. 아니야. 내가 멍청해서. 민수는 순덕 손잡으며 할머니 이거 범죄예요. 경찰 신고해야 해요. 순덕은 고개 저으며 아니야. 그건 내 아들이야. 아드님이라도 사기죄예요. 할머니 돈 돌려받으셔야죠. 순덕은 민수 얼굴 보며 눈물 흘리고 근데 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민수는 순덕 손 꼭 쥐며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날 민수는 노트북 들고 순덕 방에 오며 할머니 계약서 어디 있어요? 저기 서랍에. 민수는 계약서 펼쳐 사진 찍고 노트북으로 뭔가 검색하며 할머니 이 최민기라는 사람 과거에도 부동산 사기 전과 있어요. 뭐? 민수는 화면 돌려 보여주며 2015년에 똑같은 수법으로 5억 편취해서 집행유예 받았대요. 순덕은 화면 보며 온몸에 소름 돋고 그럼 준호도 알고 있었을까? 민수는 입술 깨물며 아마도요. 순덕은 주먹 쥐며 그날 오후 준호에게서 문자 오고 어머니 경찰 신고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신고하시면 어머니도 공범으로 조사받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계약했으니까요. 조용히 넘어가세요. 순덕은 핸드폰 보며 손 떨리고 민수가 옆에서 문자 보더니 할머니 이거 협박이에요. 이것까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민수야 난 무서워. 뭐가 무서우세요? 경찰서 가면 사람들이 나 멍청하다고 손가락질하잖아.
70 넘어서 아들한테 속은 할망구라고. 민수는 순떡 어깨 잡으며 할머니,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잘못한 거예요. 순덕은 눈물 흘리며 근데 왜 이렇게 창피하지? 그날 밤 순덕은 혼자 방에 앉아 LA에서 가져온 사진첩 펼쳐보며 미스터리 분식 간판 앞에서 찍은 사진, 순덕이 앞치마 입고 두 팔 벌리고 웃는 사진, 뒤에는 그랜드 오퍼닝 플래카드. 1995년. 그때 순덕은 45, 영어 한마디 못하고 돈 한 푼 없이 미국 땅 밟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5년 만에 본인 가게 열고 15년 만에 두 번째 지점 내고 그렇게 싸워온 사람. 순덕은 사진 보며 주먹 쥐고 나 이렇게 무너질 사람 아니야. 창밖으로 들리는 차 소리, 사람들 웃는 소리.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순덕만 멈춰 있을 순 없고 순덕은 일어나 민수 방문 두드리며 민수야. 문 열리고 할머니? 경찰서 가자. 민수 얼굴에 미소 번지며 잘 결정하셨어요, 할머니. 다음 날 아침 순덕은 LA에서 가져온 유일한 정장 꺼내 입으며 거울 보며 머리 빗고 립스틱 바르고 30년 전 미국 갈 때 입었던 옷. 이제 늙어서 몸에 헐렁하지만 순덕은 이 옷 입으면 힘이 나고 민수가 문 두드리며 할머니 준비됐어요? 순덕은 가방에 계약서, 통장, 문자 증거 넣고 문 나서며 반지하 계단 올라가는데 햇빛이 얼굴에 닿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순덕은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군지 명확히 알고 강남경찰서. 순덕과 민수가 민원실 들어서니 형사 한 명이 나와 맞이하며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덕은 가방에서 서류 꺼내며 사기당했어요. 형사는 서류 받아보더니 의자 권하며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순덕은 의자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제 아들이랑 아들 선배가 짜고 제 돈 8억을 가짜 분양권으로 말하다 목이 메이고 민수가 옆에서 순덕 손 잡아주며 형사는 노트에 받아 적으며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준호. 아드님하고 같이 사기친 사람은요? 최민기요. 부동산 중개업자래요. 형사는 최민기 이름 듣더니 고개 끄덕이며 아, 최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과자죠. 순덕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하며 정과자요? 네, 2015년에 비슷한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 받았어요. 형사는 서류 정리하며 어르신, 일단 고소장 작성하시고 저희가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랑 계약서 원본 제출해 주세요. 순덕은 서류 내밀며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드님 명의로 된 게 없고 어르신 명의로만 계약돼 있으면 입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이 어머니가 알아서 계약하신 거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면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순덕은 그 말에 온몸이 차가워지며 민수가 끼어들며 근데 준호 씨가 최민기랑 통화한
기록이나 문자 같은 거 있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증거 있으면 도움돼요. 민수는 노트북 꺼내며 제가 SNS 통해서 최민기 과거 사기 피해자들 찾아봤어요. 혹시 도움될까요? 형사는 민수 보며 눈 빛나고 오, 이거 좋네요. 상습범 입증하는데 쓸 수 있겠어요. 일주일 후 형사에게서 전화 오고 어르신 최민기 검거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에요. 순덕은 핸드폰 붙잡고 눈물 터지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드님은 아직 조사 안 했어요. 곧 소환할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세요. 통화 끊고 순덕은 민수에게 달려가 안기며 민수야, 최 사장 잡혔대. 민수도 웃으며 잘 됐네요, 할머니. 2주 후 형사에게서 다시 전화 오고 어르신 목소리에 힘이 없고 순덕은 가슴이 철렁하며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 조사했는데요. 아드님이 모든 걸 부인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본인은 그냥 어머니를 부동산 사장한테 소개만 해줬을 뿐이고 계약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거라고. 본인은 사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요. 순덕은 주저앉으며 그게 무슨... 그리고 최민기도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준호는 그냥 소개만 해줬다. 사기는 내가 혼자 친 거다. 이렇게요. 민수가 핸드폰 뺏어들며 형사님, 그럼 준호 씨는 처벌 안 받나요? 지금으로선 증거가 부족해요. 둘이 짜고 친 거라는 걸 입증할 만한 물증이 없어요. 민수는 이 악물며 형사가 덧붙이며 최민기는 사기죄로 기소될 거예요. 근데 돈 회수는 최민기가 이미 다 써버려서 어려울 것 같아요. 순덕은 핸드폰 듣고 눈물 흘리며 그럼 제 돈은? 죄송합니다. 순덕은 핸드폰 놓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민수가 부축하는데 순덕은 힘없이 민수야, 이제 어떡해. 할머니,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방 한 구석에 쌓인 짐 2개. LA에서 가져온 전부. 이제 순덕에게 남은 건 이 짐 2개와 반지하 방 하나. 그날 밤 준호에게서 문자 오고 어머니, 경찰 조사받고 왔어요. 저는 아무 잘못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약하신 거니까요. 이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순덕은 문자 보며 온몸이 떨리고 민수가 옆에서 문자 보더니 주먹 쥐며 할머니, 이 인간이. 순덕은 핸드폰 내려놓고 천장 올려다보며 민수야, 나 LA 돌아갈까?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싸워야죠. 근데 난 이제 지쳤어. 민수는 순덕 손잡으며 할머니, 제가 방법 찾을게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날 밤 민수는 노트북 앞에 앉아 밤새 뭔가 검색하며 준호 SNS, 최민기 SNS, 과거 기록들. 새벽 4시쯤 민수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거다. 민수는 순덕 방문 두드리며 할머니, 깨세요. 순덕은 잠결에 문 열며 민수야, 무슨 일이야? 민수는 노트북 들고 들어오며 할머니, 준호 씨 SNS에 사진 있어요. 2년 전에 최민기랑 제주도 여행 간 사진. 그게 뭐?
준호 씨가 최민기는 대학 선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학 선배면 연락 안 하고 지낼 수도 있는데 2년 전에 제주도까지 같이 갔다는 건 친하다는 증거예요. 순덕은 화면 보며 사진 속 준호와 최민기 어깨 동무하고 웃는 모습.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이걸 형사님한테 보여드리면 둘이 친한 사이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소개만 해줬다는 준호 씨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순덕은 사진 보며 가슴에 불씨 하나 살아나고 다음 날 순덕과 민수는 경찰서 찾아가 형사에게 SNS 사진 보여주며 형사는 화면 보더니 눈 빛나며 이거 언제 사진이에요? 2년 전이요. 준호 씨 SNS에 올라온 거예요. 형사는 사진 캡처하며 좋아요. 이거면 둘이 친분 관계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재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일주일 후 준호가 경찰서에 다시 소환되고 형사는 SNS 사진 보여주며 이준호 씨, 최민기랑 2년 전에 제주도 여행 갔었죠? 준호는 사진 보더니 얼굴 굳으며 그때 우연히요? 대학 선배랑 제주도까지 우연히 가요? 친한 선배니까. 친한 선배면 최민기가 과거에 사기 전과 있다는 거 알고 계셨겠네요? 준호는 말 막히고 형사는 자료 펼쳐 보이며 최민기 2015년 사기 사건 당시 신문 기사 났어요. 이준호 씨가 몰랐을 리 없는데요. 준호는 땀 흘리며 저는 이준호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최민기랑 짜고 어머니 돈 가로챈 거 다 알고 있어요. 신문실 방 순덕과 민수는 유리창 너머로 준호 모습 보며 순덕은 아들 모습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저 사람이 7살 때 엄마 가지마 울며 매달리던 아들 15살 때 엄마 보고 싶어 편지 보내던 아들 25살 때 엄마 나 취직했어 기뻐하던 아들 이제는 낯선 사람. 준호는 신문 받으며 고개 숙이고 손 떨고 형사가 자백하세요 압박하는데 준호는 입술 깨물며 눈물 흘리며 죄송합니다. 그때 신문실 문 열리고 또 다른 형사가 들어오며 잠깐만요. 순덕과 민수 보며 강민수 씨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민수는 순덕 보며 당황하고 저요? 네. 민수는 나가고 순덕은 혼자 남아 불안해하며 복도에서 형사가 민수에게 강민수 씨 당신 5년 전에 사기 전과 있죠? 민수는 얼굴 새하얘지며 그건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거 이순덕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 숙이며 아니요. 형사는 팔짱 끼며 할머니 도와주는 척하면서 뭐 노리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또 사기치려고요? 아니에요. 민수는 고개 들며 저는 진짜로 할머니 도와드리려고 믿으라고요? 정과자가 민수는 주먹 쥐고 눈물 흘리며 맞아요. 저 5년 전에 잘못했어요. 돈 필요해서 보이스피싱 조직 들어갔어요. 근데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한다고 전과가 지워져요? 아니요. 민수는 눈물 닦으며 근데 할머니 처음 봤을 때
우리 할머니 생각났어요. 우리 할머니도 치매 걸리셔서 요양원 계신데 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뵈러 가요. 형사는 말없이 듣고 민수는 계속 할머니 도와드리면서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못한 효도를 조금이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다예요. 저 정말 할머니 속일 생각 없어요. 형사는 잠시 민수 보다가 그래도 할머니한테는 말씀드려야죠. 당신 과거 알겠습니다. 밤 반지하 민수는 순덕 방문 두드리며 할머니 순덕은 문 열고 민수야 경찰서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민수는 고개 숙이고 들어와 순덕 앞에 무릎 꿇으며 할머니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저 5년 전에 사기 전과 있어요. 순덕은 그 말에 얼어붙으며 민수는 눈물 흘리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었어요. 돈 필요해서 할머니 요양원비 못 내서 순덕은 주저앉으며 민수야 할머니한테 말씀 못 드린 거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 할머니 진짜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저한테 사기 칠 생각 정말 없었어요. 민수는 바닥에 이마대며 할머니 저 믿어주세요. 순덕은 민수 보며 한참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손 뻗어 민수 머리 쓰다듬으며 민수야 고개 들어. 할머니 넌 나한테 잘해줬어. 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줬잖아. 민수는 고개 들며 눈물 범벅. 순덕은 민수 얼굴 보며 사람은 과거로 평가받는 게 아니야. 지금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할머니, 넌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민수는 순덕 손잡고 울며 순덕도 눈물 흘리며 민수 손 꼭 잡고 다음 날 민수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준호. 이메일 기록 해킹 시도하며 새벽 5시 민수는 준호 이메일 접속 성공하고 이메일 목록 보는데 2년 전 준호가 최민기에게 보낸 메일. 형, 우리 어머니 곧 한국 오신대. 돈 많이 가지고 오실 거야. 기회야. 민수는 그 메일 보며 온몸에 전율 흐르고 이거다. 민수는 캡처하고 형사에게 즉시 전송하며 사흘 후 형사에게서 전화 오고 어르신 이준호 체포했습니다. 순덕은 그 말에 주저앉으며 체포요? 네, 강민수 씨가 보내준 이메일 증거로 사기 공모 혐의 입증됐어요. 곧 기소될 겁니다. 순덕은 핸드폰 붙잡고 눈물 흘리며 민수가 옆에서 순덕 어깨 안으며 할머니 이겼어요. 근데 순덕은 기쁘지가 않고 아들이 감옥 가는 게 승리처럼 느껴지지 않고 민수야, 난 왜 이렇게 슬프지? 당연하죠. 아드님인데. 순덕은 민수 어깨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며 3개월 후 법정. 준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고 순덕은 방청석에 앉아 아들 뒷모습 보며 판사가 판결 읽으며 피고인 이준호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준호는 고개 숙이고 순덕은 가슴 쥐며 눈물 흘리고 재판 끝나고 순덕은 준호와 잠깐 대면하며 준호는 수갑 찬 채 순덕 보며 어머니 죄송해요. 순덕은 아들 얼굴 보며
한참 말없이 있다가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뭐가요? 너 7살 때 두고 간 거. 30년 동안 옆에 없었던 거. 준호는 눈물 흘리며 어머니, 근데 그게 내가 나한테 이럴 이유는 안 돼. 순덕은 눈물 닦으며 엄마는 너 용서할 거야. 근데 이제 엄마 인생은 엄마가 살 거야. 준호는 고개 숙이며 순덕은 돌아서 나가고 최민기 재산 압류로 2억 회수, 준호 아파트 경매로 3억 회수, 총 5억, 8억 중 5억. 순덕은 통장 보며 씁쓸하게 웃고 민수가 옆에서 할머니, 그래도 반은 찾으셨어요. 5억으로는 강남 아파트 못 사고 손주들이랑 함께 살 큰 집도 못 사고. 근데 순덕은 이상하게도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고 순덕은 5억 중 3억으로 작은 빌라 전세 얻고 반지하 벗어나 햇빛 드는 2층 빌라.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하고. 이사 가는 날 민수가 짐 날라주며 할머니, 여기 좋네요. 그치? 햇빛 잘 들어. 순덕은 창문 열어 햇빛 들이며 깊이 숨 쉬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할머니, 저 공시 포기하고 할머니 모시러 갈 거예요. 뭐? 요양원. 우리 할머니 모셔올 거예요. 집에서 제가 돌볼게요. 순덕은 민수 보며 미소 지으며 잘 생각했어. 할머니 많이 좋아하실 거야. 할머니, 제가 할머니 2분 모시고 싶은데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순덕은 그 말에 눈물 글썽이며 민수야, 저 요리도 잘해요. 할머니들 밥 해드릴게요. 순덕은 민수 끌어안으며 그래, 같이 살자. 6개월 후 순덕은 빌라 거실에서 민수 할머니랑 함께 TV 보며 웃고 민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며 할머니들 저녁 다 됐어요. 순덕은 민수 할머니 손잡고 식탁 가며 민수가 만든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밥 먹으며 순덕은 창밖 노을 보며 혼잣말처럼 집이란 게 큰 아파트가 아니구나. 민수가 고개 들며 뭐라고요, 할머니? 아니야. 혼잣말. 순덕은 민수와 민수 할머니 보며 미소 짓고 30년 동안 꿈꿨던 강남 아파트는 못 샀지만 손주들이랑 함께 사는 꿈은 못 이뤘지만 이 작은 빌라에서 이 2사람과 함께하는 저녁이 순덕에겐 충분하고 민수가 밥 더 퍼주며 할머니 더 드세요. 고맙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거실엔 웃음소리 가득하고 순덕은 숟가락 들며 조용히 눈물 흘리며 내가 찾은 게 돈이 아니라 가족이구나. 밤 순덕은 방에 혼자 앉아 LA 친구 영숙에게 영상 통화하며 언니 나 이제 집 샀어. 어머 진짜? 보여줘. 순덕은 핸드폰 들고 집 안 보여주며 작지? 근데 따뜻해. 좋네. 손주들 놀러 왔어? 아니, 손주들은 미국 있어. 근데 여기 다른 가족 생겼어. 순덕은 카메라 돌려 거실에서 자는 민수와 민수 할머니 보여주며 영숙이 웃으며 어머 누구야? 내 새가족. 순덕은 미소 지으며 통화 끊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순덕은 창문 열어 바람 맞으며 조용히 중얼거리고 30년 걸려서 찾았구나. 내 집.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소감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